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스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지난달 전북 완주에서 발견된 화상벌레가 경남에서도 나오고 있어 지자체와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스토크에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화상벌레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과 방역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현재 민간업체에서 방역 전문가로 활동 중인 임재희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화상벌레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전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발견은 전북이었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달 29일에 이게 처음 발견됐는데요.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게 발견됐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게시판에 이걸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는데, 네. 이 화상벌레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 외래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국립 농업과학원에 그 성분을 의뢰를 하니까 네. 이게 이제 국내 토종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는 이제 중국의 종하고 좀 틀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왔는데 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중국 종하고 똑같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토종으로 알려져 있고 완주군에서도 이제 이 그 대학에서 발견된 이후에서도 인근 아파트까지 바로 이제 확산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전주, 대전, 천안, 부산, 뭐 인천 그래서 뭐 전국 대부분의 지역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네. 우리 경남 지역에서도 지금 뭐 여러 곳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이제 정보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예. 국내 토종이라고 하면 이번에 발견됐을 뿐이지 원래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1968년도, 69년도에 국내에서도 이 화상벌레가 보고된 사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99년도에는 우리나라 그 피부과 학회지에 정식적으로 이 화상벌레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지난 5일에 창원의 한 대학교에서 역시 인터넷 게시판에 방을 같이 쓰는 학생이 화상벌레에 물린 것 같다. 그리고 벌겋게 부어오른 사진도 직접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네. 실제로 이 해당 대학은 그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화상벌레에 물렸다는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이제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예. 이미 이제 뭐 언론이나 인터넷 상에서 뭐 SNS 상에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달 초부터 주로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가까운 김해 지역에는 총 8건의 신고가 있었고 네. 또 거제 통영까지 이제 계속 신고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난 7일에는 통영 보고서는 이제 3개 소독반을 편성을 해서 집중 방역 활동을 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 보건당국에서 전부 지금 일제히 소독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방역업체에도 도민들의 이 화상벌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그 박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통영이나 창원, 양산, 김해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네. 가장 최근에는 부산 금곡동에서 제가 작업을 했고 네. 불과 어제 명지대 신도시에 가서 화상벌레 방역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럼 좀 퍼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화상벌레를 직접 챙겨 오셨다면서요? 예. 화상벌레가 살아있는 경우를 바로 저희가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예외적으로 살아있는 벌레를 잡아서 네. 통에 넣어놨는데 지금은 죽긴 했는데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어서 네.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직접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지금 보이는 화상벌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반날개라는 해충입니다. 네. 요 이름은 청딱지 개미 반날개라고 지금 명칭 자체에 개미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네. 사실 개미하고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 색깔과 주황 색깔이 섞여 있어요, 몸에.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바로 파악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눈으로 보시는 경우라면은 방역당국이나 저희 같은 민간업체에 빨리 신고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발견된 과정에선 상당히 좀 놀랐겠어요.
예, 저도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밑쪽에서 보여가지고 네. 이게 손으로는 절대 만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낡은 책이 있어서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그걸로 잡아서 어. 버리는 거 쓰레기통에 일반적으로 버리면 안 됩니다. 비닐에 네. 따로 싸서 이렇게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저희가 그렇군요. 따로 유리 이렇게 통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죠. 예, 이렇게 화상벌레 출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그만큼 위험한 해충이기 때문인데 어떤 곤충입니까? 앞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그 최근에 이제 이 벌레가 유입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뭐 68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유입됐는데 주로 이제 이 화상벌레는 고온다습한 지역에 아주 서식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베트남에 여행객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물렸다는 그런 이제 친구도 많이 있었고 주로 제일 악명이 높다는 게 이제 베트남에서 사는 화상벌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화상벌레는 정식 명칭은 청딱지 개미 반날개인데 종명이 자료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생김새는 개미와 유사하죠. 네. 그리고 머리와 가슴에 이제 이렇게 검정색과 홍색이 각각 배 부분에 이제 색깔이 각각 이렇게 이제 다른 색을 띠고 있는데 꼬리에는 이 페데린이라는 이 독성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피부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벌레를 화상벌레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화상을 입으면은 따갑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포가 생기고 네.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우리가 화상벌레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상에 이제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은 물론 이 벌레는 생명하고는 관계없지만은 굉장히 그 생명에 지장이 오는 그런 그 화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해충의 출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붉은 도깨비 사태로 전국이 좀 떠들썩했었는데 혹시 이렇게 알려진 것 외에도 좀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특수해충들이 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네. 근데 한 번 발생했을 때 초기에 대처가 조금만 늦어지면 예. 이번처럼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초기 대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벌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방금 언급하셨던 붉은 도깨비인데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붉은 불개미입니다. 네. 뉴스나 이런 데는 도깨비로 많이 나갔지만 네. 그 이유가 독성이 기존의 개미들보다 세고 얘네들은 상당히 호전적이에요. 침을 네. 맞았을 때도 훨씬 더 아프고. 어. 그래서 사실 건강한 성인 남성이나 여성이 물리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네. 노약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 불개미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을 필두로 해가지고 인천항, 평택항, 네. 심지어 대구에 있는 아파트에까지 보였었어요. 네. 다행히도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거의 잠정적으로 박멸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특수해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가장 최초에 보신 분이 빠르게 방역 당국이나 이제 업체 쪽으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빠르게 방역해서 확산을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붉은 도깨비가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 이런 해충의 출현이 이렇게 잦아진 건지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과 지자체 보건소에서 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네. 될 것 같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특이한 그 병충이나 벌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뭐 이것을 병충을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토종 병해충, 그다음에 외래병충이나 돌발병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국제 교육이 증가하고 해외 교류가 증가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외국의 병해충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기후 문제죠. 기후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열대 지역에 있는 곤충이나 병충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요인이 돼서 아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그 외래 곤충이라든지 돌발병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네.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놀라게 했던데 부산항, 인천항에서 붉은 도깨비가 나왔죠. 그리고 꽃매미라고 불리는 그 중국 매미라든지, 네. 그다음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했던 미국 흰불나방,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일본 내염이라든지 살인 진드기, 독성이 아주 강한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해충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런 이유로 해서 뭐 방역 당국에서는 좀 그 어떤 좀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이런 뭐 대책보다는 네. 좀 돌발적인 병해충에 음. 좀 그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실장님이 현장에서 이 방역으로 만나는 도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 사실 뭐 이 도의 방역 대책이 충분하다면 시민들이 뭐 민간 업체에 연락을 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방금 박사님이 말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조금 아직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물론 방역본부에서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지자체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경우 중에서 네. 지자체로 먼저 전화를 했다가 네. 그 아파트 관리시 쪽에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네.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반응이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예. 돼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물론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음.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했듯이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확히 구축이 돼가지고 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 확실히 지자체에서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 실장님의 이제 그 어떤 뭐 주장은 그 방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체험한 그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나오고 정부에서도 뭐 대안을 내놓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화상벌레의 어떤 그 생태 환경은 주로 따뜻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대학의 기숙사라든지 아파트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날씨가 아마 추워지면은 네. 이게 없어질 것이다. 굉장히 안이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면은 아마 우리가 이제 수온지가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은 저도 뭐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근데 이런 정도로는 이제 국민들의 그 불안을 해소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경남도나 창원시에서는 지금보다도 좀 더 그 강화된 어떤 그 교육과 안전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다행스러운 것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방역을 잘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최근에 이제 그 기후 변화나 해충들이 그 내성이 강하고 새로운 변종 해충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보다 독성이 강한 화상벌레가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지금 나타난 화상벌레가 어떤 원형이라면 여기에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것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최근에 또 그 날씨가 이제 그 좀 가을 날씨지만 고온 현상이 계속돼 있고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병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화상벌레 활동 시기가 10월까지라고 해서 이달까지는 계속해서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사후 대책보다는 화상벌레가 집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유용한 방법들이 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일단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반날개라는 해충 자체가 주로 아침에는 먹이 활동을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불빛을 보고 유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10월이나 11월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집에서 저녁에 좀 어둡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집으로 유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그 포식성 곤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조그마한 다른 곤충들도 이렇게 잡아먹고 네. 뭐 과자 부스러기나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도 먹는데 얘네들이 후각에 조금 예민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좀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으면은 그것 때문에 또 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오. 마찬가지로 10월 달 정도까지는 좀 자극적인 음식을 자제하는 걸 권하고 네.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충망하고 요건 살충제를 좀 사용하시는 걸 저희는 권장을 드리는데 네. 현관문이라든지 창틀 같은데 방충망 지금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틈이 있거나 이러면은 수선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아예 오래됐으면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손이 안 닿는 이런 구석진 위치 같은 데는 저희는 이제 모기 살충제도 애들한테도 효과가 있거든요. 오. 그런 거를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네. 구석에 좀 뿌리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미 유입된 화상벌레를 본다면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까? 자, 일단은 만약에
직접 벌레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어둡게 하시고 네. 음식 자제하시는 거 그건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부터 주의를 조금 기울이셔야 되는데 눈에 벌레가 보였을 때 화상벌레는 바로 잡으셔야 돼요. 네. 물론 여왕개미가 있어서 그거 잡는다고 해서 100%다 죽지는 않겠지만 보이는 벌레는 빨리 잡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손은 절대 대이면 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꼬리 쪽에 네. 페데린이라는 요 독성이 있는데 요게 꼭 물리지 않더라도 몸에 대이기만 해도 쫙 이렇게 흔적이 남거든요. 어. 그래서 지나가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 네. 독성 때문에. 페데르스 피부염이라는 건데 바로 그날에 이제 증상이 안 나타났더라도 다음 날, 그 다음 날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짧으면 2주, 네. 길게는 더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빠장 빠르게 잡는 게 좋고 잡았을 시에도 비닐봉지 같은 데 묶어서 아까 전에 버리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접촉이 됐거나 접촉이 됐을 걸로 의심되는 위치가 있으면 바로 물에 씻어주시고 네. 다행히 요게 코티졸계 연고가 아니고 집에 있는 일반 연고들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상처에 그냥 쓰시는 연고들도 바로 바르시면 효과를 봅니다.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른 같은 경우에는 연고만 발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애기들이 네. 있는 집은 보이시면은 방역당국이나 이렇게 업체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화상과 비슷한 증상이고 독성도 있는 만큼 2차 감염까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병원체에 이제 감염이 돼서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몸의 다른 부위로 전이돼서 다른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2차 감염이라 하는데 방금 이제 그 실장님이 뭐 여러 가지 소개를 잘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페데린의 이제 그 독성에 이제 접촉이 되거나 물리면은 이게 2주일 내지 3주일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껍질이 벗겨지고 수포가 일어나고 따갑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뭐 쓰는 그 피부 연고제를 바르면은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만약에 페데린의 독성에 이제 감염이 됐거나 물렸을 때는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이나 비눗물로 빨리 씻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의사들은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이런 그 지적인데 이게 이제 2차 감염이 이제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벌레에 물리면은 몇 시간은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은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종합적으로 수칙을 좀 지키면은 크게 염려할 것은 저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이것뿐 아니라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으로 생태계 변화가 계속되는 만큼 네. 좀 방역 체계를 점검을 다시 하고 해충에 대한 인식 변화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병에 이제 굉장히 익숙해 있는 게 일본의 쯔쯔가무시 병이라고 있죠. 이게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이제 밀림 지역에서 이게 이제 사망률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고 나왔어요. 그때 그당 0.001%니까 1000명당 1명이 사망률이었는데 그 이와 비슷한 그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SFTS 바이러스라는데 이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이제 2011년에 처음 발견이 됐는데 사망률은 20%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적인 사례지만은 이 쩌쩌가모시 병하고 비슷한 사례지만은 이게 이제 기후나 생태계 변화로서 이 돌발 변이가 생긴 그 하나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종 해충이 제2, 제3의 변종 해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도 이제 예상을 못 하는데 정부나 국민 모두가 이런 새로운 변종 해충, 돌발 해충의 어떤 그 출몰 이런 게 좀 귀를 좀 기울이고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또 민간 업체로서 지자체나 방역 당국에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조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열대로 저희가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충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당장 작년보다 제가 올해 빈대나 벼룩, 옴진드기 같은 특수 해충들을 잡으러 많이 갔습니다. 네. 외국하고 교역이 좀 활발해지고 동남아 쪽에서 물건도 저희로 많이 넘어오고 해외 택배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기후하고 이게 연관을 지어서 해충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해충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방역 당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초기 대처라든지 그리고 변수에 대한 확실한 대처 네. 이런 능력이 조금 더
되어진다면 저희 같은 민간 업체들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처를 잘 하면 네. 아무래도 도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화상벌레의 활동 시기는 7월부터 이번 달 10월까지라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자세한 정보와 함께 화상벌레로부터 안전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